제주도 교육청이 부교육감을 한 명 더 늘리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도의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정책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외 협력을 중점으로 담당할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학교 내 불법 촬영 등 학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 정서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서 회복과 재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년 조직 개편 이후 발생했던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와의 유기적 협력이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개편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교육감 재선 행보를 위한 정치적 개편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무부교육감이 그냥 인원 한 명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뭐 의전이나 뭐 시설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납득할 만큼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보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금 조직의 효율화가 더 급한 것인가? 학교를 더욱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급한 것인가? 라는 판단의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부교육감을 2명 두고 있는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예외적으로 부교육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비공개 방문과 특혜 의혹을 놓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해명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를 비공개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MBC 보도 이후 오 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궁금해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그쪽 인근이라 남원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어떤 곳일까? 이 같은 오영훈 지사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방문 목적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보니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대변인의 당초 해명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적인 맥락적으로 봐야 되지 단어 하나하나를 본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건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기업가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변호인한테 무슨 자문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 10중에 9명이 물어보면 이게 맞는 해명인지 이게 적정한 해명인지. 오영훈 지사가 2022년 12월 백통신원의 투자 금액을 1,400억 원 줄이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5개월 만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을 해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백통신원이 나머지 땅을 소유한 그 땅이 땅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회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변경 승인의 전제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은 21년 8월에 이루어진 거는 의원님 더 잘 아실 거고요. 도지사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냐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으면 100% 소송으로 가서 배겨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장마철같이 비가 잦은 시기에는 건물의 전기를 분배하고 차단하는 분전반에 물이 들어갈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실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김항섭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심하게 그을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분전반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면서 합선 현상이 일어나 불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실험을 통해 재현해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분전반에 물을 뿌리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튀면서 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분전반에 물기가 닿자 전선의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분전반인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먼지가 쌓이고 빗물이나 습기가 더해져서 누전 또는 이제 불꽃 발생이 생겨서 전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분전반 화재는 모두 129건. 비가 많이 내리는 7월부터 9월 여름철에 60건이 발생해 절반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이 습도가 높을 때는 분전반의 절연 기능이 저하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실험으로 완전히 타버린 분전함입니다. 내부에 먼지가 많이 쌓였거나 주위에 인화물질이 있을 경우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기 쉬운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 외부에 분전반이 있는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은 더 큽니다. 실제 어제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물놀이장 외부 분전반에 빗물이 들어가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분전함 파손이나 전선 이입구 등의 마감 조치 등을 확인하셔가지고 습기나 빗물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전반 내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셔서 예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가 수시로 내리는 장마철. 분전반이 적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만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장마가 본격화된 가운데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장마철 노지감귤의 경우 검은 전무늬병이, 밭작물은 흰가루병과 역병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은 누적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경우 비가 그친 뒤 48시간 이내에 방제해야 하고, 비닐하우스는 정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 차단기와 비상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경북도청 앞마당인 천년숲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형 동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이철우 지사가 수락하면서 전격 추진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도의회에서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던 터라 시민단체들은 우상화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개한 박정희 동상 모형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경북 미래연구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 측은 동상을 경북도청아 천년숲에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건립 비용 10억 원을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상은 10m 높이로 앞면 하단에는 민족 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자 박정희라는 문구와 뒷면에는 생전 어록이 담길 예정입니다. 동상 제막은 오는 11월 14일 박 전 대통령 출생일에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많으신 10만 명 모아서 그 정성으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 없다는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알아야만이. 이 단체는 당초 대구에 동상을 세우려 했지만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 예산을 통해 독자적으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북으로 방향을 급선했습니다. 3월 말 대표단과의 면담에 이철우 도지사가 장소 협조 등 행정적 뒷받침을 약속하면서 전격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부지로 거론되는 천년숲은 경북도 유지지만 안동시 풍천면 소재로 행정구역 관할인 안동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 대통령으로서 산업화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이고,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지역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을 동상을 세워서 선양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 시국행동가 안동시민연대는 구미의 1천억짜리 박정희 숙모관 추진과 경주 관광역사공원의 박정희 동상 건립에 이어 경북의 심장인 도청에도 동상을 세우려 한다며 공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살리기에 이 지사가 목을 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한 세력들한테는 사실 박정희는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많은 민주 인사들을 투옥시키고 사형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진영을 나누고 편을 나눠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밖에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하자는 도의원 제안에도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그때 하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탄신일 때 가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국가 기념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편 대구시도 홍준표 시장 주도로 박정희 동상 예산 14억여 원을 통과시키고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두 단체장들의 갑작스러운 묻지마식 박정희 선양 사업 추진에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물러났습니다. 어제 제주 전역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서귀포에는 2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인데 구름이 많이 껴서 햇볕이 강하지 않겠고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끼겠고 약하게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장맛비가 많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다시 호우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정보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인데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22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21도, 성판악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8도, 남부 지역 27도 예상되고 서부 지역은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고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외교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경주와 인천, 제주 등 3개 후보도시 가운데 경주가 최적의 후보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해 경주를 개최도시로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와 인천에서는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유치 경쟁에서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과 남방 큰돌고래가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푸른 바다 거북이 남방 큰 돌고래 무리를 만나 물속으로 몸을 숨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두 멸종 위기종이 헤엄치는 모습이 가까이에서 촬영된 건 드문 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내년부터 블록기 행사를 제외하고 새롭게 열립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기획단의 의견과 전국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 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 들불축제 기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름 블록키를 폐지하는 대신 빛과 조명으로 새별오름 블록키를 형상화하고 소규모 달집 태우기를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애월읍 일부 주민들이 기존 들불축제 방식을 유지하는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마련해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의 내구 연한이 지난 맨홀이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내구 연한을 11년 경과한 맨홀이 제주 지역에 3,673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면 교체가 시급한 곳은 88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오는 8월까지 맨홀을 바꾸는 작업에 나섭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